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첩병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론 상관격이요. 론 상관격의 세 번째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가 있고요. 1번, 2번, 3번은 제가 붙였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붙였고요. 이 정의도 제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배열죠. 삼각격이 뭐다라고 심혜창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상관은 비록 비길신, 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길신은 아니지만 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위숙이 빼어난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 문인학사가 다어 상관격 내의 득직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 아니, 상관격은 나빠서, 다듬어서, 재해서, 라고 쓰라고 해 놓으시고는 하는 소리가 떡하니, 아니다. 문인학사가 맞다. 더하여, 요 앞에 장 있었죠? 경관장. 그건 살이라고 해갖고, 강도, 칼 들고 들어오는 놈, 살인자라고 해서 나쁘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그걸 말을 길들이는 방법만 알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거기서는 칠살격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왕후장상이 많이 나온다. 이 무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편관격과 상관격.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나쁘다고 했냐? 흉격으로 왜 빼보냈냐 이거야. 나는 그게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철조 선생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이름의 엉맹이냐? 내가 필요하면, 오늘도 제가 저 밑에 써놨어요. 내가 필요하면 상관이든 칠살이든 내가 쓰면 된다. 골라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게 나쁘냐? 용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격만큼은, 그럼 이 격이 나쁘면 너는 아주 나쁘다라고 해야지 왜 문인학사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시면서 하목견수, 이건 여름에 나무는 술을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하목은 뭐예요? 간목일지를 예를 들면 살아있는 나무니까요. 여름에 태어났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 목의 수는 뭐예요? 인성. 동금, 금은 화를 필요로 한대요. 겨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따뜻하게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고요. 인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뭐가 필요해요? 관이죠, 뭐. 관 중에서도요, 정관이 더 좋죠. 편관보다는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사주, 귀빈의 사주죠. 귀빈의 사주는 편관이라도 써요. 아니, 뭐 꼭 정관만 쓰나요? 편관 쓰고 있어요. 겨울봄에. 경자생이에요. 경자생이 자으로 태어나서 꽁꽁 얼었기 때문에 칠살을 씁니다. 또한, 위수, 빼어난 것이 어떻게 되냐? 우수, 더욱 빼어나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국 중에서 비탁격, 다른 격보다 비해서 다 많다. 뭐가 많아요? 이 빼어난 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빼어난 기운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격의 인수, 관인상생 용신으로 쓰는 사주는요. 저 국회를 많이 간다든지요. 신문기자를 한다든지요. 냉철하게 사람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로 사는 사람. 식신요? 생제 해봤자 뭐합니까? 장사예요, 장사. 근데 상관생제 하면 뭐예요? 그래도 자기가, 오히려 상관생제는 아니에요. 상관격에 관인상생으로다가 용신을 쓰는 사주는요, 국회에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더욱 많다. 그래서 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요 재자가 어디까지 걸리냐면,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살펴라는 거예요. 조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 첫 번째 이거 기후 살피죠. 헤아려라. 강약. 이 강약은 뭘 강약을
헤아리라고 했을까요? 일주의 강약이에요. 예. 세 번째, 심, 살펴라. 희기라고 하면 이 희기는 뭐예요? 희기는 격은 이미 희기고 갈라졌어요. 예, 길흉으로. 그럼 여기서 또 희기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용신의 희기. 용신의 희기를 살펴라. 관해서 보라라고 해서 순잡. 순한지 잡든지. 이건 격국론에서는 순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관사력 혼잡되다든지 상관이 많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억부론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편고하다고 해서 사주를 좋게 보질 않아요. 편고한 사주는요. 이게 바로 순잡이란 편고하다,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만 있으면 미지우 미묘한 것이 더욱 미묘할 것이니 불가지별하. 이걸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저 상관격 나쁘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흉격에 집어넣어놓고도 여기 지금 사례 명제는 전부 벼슬하는 사람들만 갖다 내놓으셨어요. 심혜천 선생이요. 나쁜 사람 깡패는 하나도 집어넣는 게 없고요. 예. 첫 번째 사주가 이게 이제 상관이 재성을 쓰는 사주인데도 이 사춘방이라고, 이 사람은 진짜 사업가인 것 같아요. 개인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장사로 다 돈을 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무신앙이에요. 이 사람도 상관생제격인데 솔직한 얘기로 신앙밖에 못했으니까 저것도 저 왜 사춘방 모양 살 거예요. 예, 돈이 많은 게 좋죠. 무지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이제 이거는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됐다는 거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상관생제에 계속 날아가는 거니까. 예, 두 번째, 이게 좋은 사주입니다. 상관폐인. 예, 상관폐인을 했다. 인성을 차고 있으면서 인성을 용신을 하는 겁니다. 이때 희신은 뭐예요? 요 아래 내려오지만 희신은 관성입니다. 칠살이든 살인사주세요. 여기서 폐인했으면 뭐예요? 정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살인상생했으면 뭘까요? 예, 칠살과 편인을 얘기했겠죠. 인상의 능이 상관을 제하죠. 왜? 상관은 같은 인성과 정인과 같으니까 제할 수가 있죠. 마음대로. 기격인데 중요한 것은 요거 보세요. 일주를 갖다가 벌써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관이 왕하고요. 일주가 초약 조금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도 강하고 일주도 강하면 뭘 쓰라? 재성밖에 쓸 게 없어요. 인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희위 수기, 비로소 수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가 좋습니다. 이런 사주가 좋게 국회 가는 사람들 많죠. 편합평생 사주다. 평장까지 지낸 사주예요. 표절이 좋겠죠. 예, 이거야말로 이것도 살인상생격입니다. 예, 왜냐면 편인이잖아요. 예, 여기 칠살이 있고요. 예. 또 동도도 그렇고요. 예, 자, 오늘 상관격의 용살인이에요. 용은 이제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위에도 살인격, 용신으로 살인을 쓴 사주가 있었죠. 이럴 땐 상관이 많고 똑같네요. 일주가 약하다, 신약하다. 이럴 땐 인성을 먼저 잡아요, 용신으로. 그 다음에 살을 쓰든 관을 쓰든 똑같아요. 왜? 의지하는 것이다. 뭘 의지할까요? 살이 인성을 생하는 것으로 뭐예요? 방신, 일주를 도와줌으로써 두 가지 일을 해요. 재상, 상관을 제하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건 업프론에서 다 있습니다. 업프론은요, 업프론인 적천수 천미를 지으신 임철조 선생은요, 업프론으로 자기 사주를 다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당신 사주하고 이 격국론하고 맞질 않으니까 업프론을 창제하신 거죠. 임철조 선생이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적천수라는 이런 책은요, 명나라 때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론만. 자, 이 책임이에요. 제가 세월 잊어버렸었어요. 이 사주가 바로 자월에 태어난 병자일주죠.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가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듯이 겨울군, 이 자월이니까 춥지 않, 지금이 자월이니까요. 지금 썼다 해자 축, 지금은 축월이겠네요. 좀 동짓달이죠, 자월이면요.
지금 섣달이고요. 제일 섣달이 좋습니다. 사실은요. 자, 이 경금일주예요. 이 수가 채니까, 예. 어프로너로 용신 찾습니다. 수가 채니까, 예. 뭘 씁니까? 토하고, 뭘 씁니까? 화를 쓰는 사주예요. 여기 토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화 있고요. 요거 칠살이죠? 출살도 가리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사주는 칠살을 제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주는 급하니까 막 살을 쓰는 거예요. 살 쓰고 여기 인성 쓰는 것이죠.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귀비까지 되는 사주죠. 네. 자, 귀비에 대해서 잠깐, 뭐 귀비가 뭔지를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최 씨는 성씨고요. 당나라 현종 때 비례요. 여기 이렇게 같이 처리해놨습니다. 귀비라고. 3부연을 일컫는데 삼국 재상에 상당한 데네요. 황후 다음에 서희를 해요. 현종 때 쓰던 현종 때 비고요. 귀비. 자, 그래서 이 명조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무게중에 체험론으로 다뤄볼 필요도 없죠. 지지의 세 개의 자수가 있어서 수호행이 종조행이 됐죠. 수체 토화영조입니다. 토행이 용신이고요. 화가 시신이죠. 본명의 운면생이므로 대운이 순행함으로 축대운만 벗어나면 호흡이다. 어려서 10살만 지나요. 작게는 뭐 10살이지만 많게는 10살이지만 하여튼 어려서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묘진 사오미로 진대운 빼고요. 사오미 대운으로 가서 이 사주는 반갑 넘어서까지 좋은 사주가 될 겁니다. 자, 최기비 사주를 볼게요. 하강로 사주고요. 네, 좋죠. 아, 여기 지금 몇 살이에요? 48, 사운에 들어왔네. 축은 진운만 빼고 나면요. 네, 천간으로 이 경신 이런 거 들어오면요. 저 병화가 막아줘요. 네, 병화가 막아주죠. 기토가 빨갛게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갑대운까지 좋습니다. 75, 한 80까지 살겠네요. 옛날 나이에 80이면 참 오래 산 거죠. 자, 다음에 이제 3-1번. 빌어서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기에 위에 거에 이어서 있는 것을 제가 띄어서 3-1번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재살 인상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까 하면 상관격에서 상관으로 인해서 살이 재해졌을 때래요. 있을 때 양득기 둘 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살도 좋고 재살에서 좋고 상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신을 무엇으로 씁니까? 라고 하면 저도 곤란해요. 그래서 어법법으로 보면 살이 용신입니다. 살이. 그러면 살이 용신이면요. 용신으로 살을 썼다라고 하면요. 뭐를 쓰냐요? 인성 아니면 재성을 써야죠. 네. 재성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살을 용신으로 했을 때요. 인성 아니면요. 그럼 상관을 씁니까? 못 씁니다. 용신으로. 절대 못 쓰죠. 양득기 둘 다 좋지만 단지 중요한 건 재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살을 용신으로 했을 때요. 재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상관을 용신으로 했을 때도 재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격이 된다라고 했는데 하강론명을 갖고 오셨죠. 자, 이 사주가요. 이렇게 보면 이민, 정미, 병인, 임진에서요. 이게 바로 살을 용신으로 하고요. 살 속에 재성이 살이니까요. 용신이 살이니까요. 희신은 뭡니까? 재성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금이 없습니다. 재성이. 대운에서 와야 됩니다. 이 사주는요. 근데 이 사주는 대운에서 잘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강로까지 된 사주예요. 이 사주야말로 또 60년이 좋습니다. 말년까지 좋은 사주죠. 이 사주가. 그러니까 강로까지 됐죠. 이 강로는 이렇게 제가 각 추천했죠. 대학사예요. 네. 자, 제가 심해점 선생 이론을 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죄송하게도 심 선생의 격국 이론을 비평해야 할 듯하다. 심 선생은 천간을 투출한 칠살은 무조건 제하라고 하시고 정관은 무조건 보하라고 하신다. 지나칠 정도예요. 지나칠 정도로. 이른바 제살 인상하면 양득기라고 하시면서 천간을 투출한 두 개의 임수를 월지 잡고 있는 미토가 제사를 해서 용신을 쓴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재성이 없어야 된다 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힘들게 재해놓은 살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데 프론에서는 임철조 선생이 말하는 흉오행인 살이든 상관이든 내가 필요하면 무엇이든 꺼리지 말고 써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냉정하게 이 명조를 컴퓨터 프로그램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무게를 달아보면 화오행이 6.7입니다. 토가 없어요. 미터가 사라져버려요. 전부 합을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0.0입니다. 재성이 없는 것이죠. 수 1.5예요. 목이 5.3이죠. 그러니까 목화가 엄청 강한 사주죠. 그러니까 수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는 화를 제하고요. 금은 목을 제해야 되니까 수금으로 가야 되겠죠. 수호행이 용신이고요. 금호행이 시신입니다. 일간인 비금호행이 강해서 오히려 이 살을 용신을 하고요. 심 선생이 주장하시는 지요 무죄라는 말도 안 맞는다. 왜냐하면 원국에 없는 재, 이게 바로 이 재성이거든요. 금호행 대운에서라도 만나야 호명이 되는 명주다. 다행히도 관명 양년생이므로 대운이 금수운으로 순행하여서 제사를 흐르기 때문에 강로까지 된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주 억급으로 딱 풀어야만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사주가요, 용신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 격국론에서는 이거 빨간 걸 제하고 한번 보면 용신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를 써야 될까요? 이건 상관격은 맞습니다. 토화 상관격에 무엇을 쓸까요? 상관을 눌러주려는 소리일까요? 상관을 쓰라는 소리일까요? 네? 자, 토를 쓸까요? 수를 쓸까요? 수 써야 되겠죠. 상관을 쓰라? 토를 쓰라? 그럼 금으로 빠져야 되겠죠. 근데 금은 없고요. 이 사주에서. 참 격국론에서 저는 아직 격국론이 조금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이런 사주 좋다는, 격국론에서 좋다는 사주 앞으로는 풀면 그대로 나와요. 자, 하강론 사주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를 공부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5살이니까 요거 좀 넘어오네요. 금운으로 흐르고요. 수운까지 갑니다. 목은 안 좋습니다. 축견까지는 괜찮습니다. 축원은 괜찮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수를 용신으로 잡기 때문에 목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 목은 안 좋습니다. 화가 채니까요. 이 사주는요. 화채 수금용조에 금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금이 없어요. 그래서 수 용신을 잡고요. 대운에서 금운을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이 토운은 안 좋습니다. 저 임수 2개지만 하나는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촉간으로 병신임기가 들어오면 좋죠. 갑인대운까지 좋은 사주입니다. 수를 용신을 잡기 때문에 갑인 을매가 좋다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해는 못습니다. 그래서 이 하강론 사주는 그럼 도대체 용신을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 의심이 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비평만 해놨고 용신으로서
상관격에 저걸 무엇을 형식으로 써야 될지. 제한 상관을 제한은 칠사를 쓴 건지, 제해놓고 쓰라면 또 말이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번 강의가 상관에서 관을 쓰는데, 보세요. 막 쓰잖아요, 이제는. 예, 필요 없으면 쓴다니까요. 이거 억부론에서, 격국론에서도 상관격에 관 써요. 들어와서 깨지는 하나 있어도 쓴다니까요. 예, 타격에서는 불용하지만,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게 이제, 예, 조어론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겨울구.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